새 변이 오미크론 초기 연구 결과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 오늘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미국민들은 62%가 마스크 쓰기를 지키고 있고 33%는 외식을 연기하고 있으며 23%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국방수권법안과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어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져 군사 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 외교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을 초기 연구한 결과 델타를 포함한 어떤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돌파 감염까지 피하지는 못하지만 부스터샷까지 맞을수록 경미한 증상에 그쳐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매우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의 새 변이로 등장한 오미크론을 초기 분석한 결과가 나와 얼마나 빠르게 전염시키고 있는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돌파 감염당하고 있는지,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경우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추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되고 가장 많이 확산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기 연구 결과를 미 전문가들이 분석해 주요 4가지 질문에 대한 초반 답변을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전염성이 델타보다 2배 이상 강해 그만큼 빠르고 널리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과 영국, 덴마크는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2배에서 4배까지 급증해 강한 전파력과 전염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자들도 근 20개 주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미크론은 강한 전파력과 전염성에 비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은 델타 등 다른 변이보다 덜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데이터여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오미크론 감염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 또는 무증상에 그쳤으며 중증으로 발병해 입원 치료받고 사망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노년층과 기저질환자들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중증과 사망 위험이 보통의 감염자들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돌파 감염률은 델타 등 다른 변이보다 높은 반면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다 맞았더라도 노년층과 기저질환자들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된 경우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사망할 위험은 건강한 백신 접종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5, 6개월이 지났으면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번 코로나에 걸려 자연 면역 체계가 구축됐다고 믿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에 다시 걸리는 재감염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현재의 PCR이나 집에서 하는 자택 테스트 기기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빠른 코로나 검사로 신속 대처하고 곧 나올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감염 초기에 복용해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 재확산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연말 모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날씨도 더 추워지는 데다가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더니 오늘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재확산이 시작된 겁니다. CNN을 비롯한 미 언론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민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7천여 명입니다. 미국은 10월부터 감염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11월 들어 날씨가 추워지고 추수감사절 연휴로 모임이 늘자 또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확산세에 따른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자료를 보면 7일 연속 사망자 수는 하루 1,650여 명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의 코로나19 지배종은 여전히 델타 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등장도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일주일 만에 메릴랜드를 포함한 수십 개의 주에서 확진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현재까지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은 강하지만 증상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병원성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이 코로나19 초기 때보다 변종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돼 있다며 지나친 공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60%만이 완전히 접종을 마쳤고 부스터샷 접종률도 23% 정도입니다. 미국이 재확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확진자가 줄어들기 힘들 거라는 데 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등 연말 모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론 오미크론의 불확실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제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발 24시간 전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며 오미크론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해 미국민들은 62%가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33%는 식당홀에서의 외식을 연기하고 있으며 23%는 홀리데이 시즌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이런 오미크론 대응 태도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걱정은 하지만 공포는 느끼지 않고 다소 덜 필수적인 활동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타보다 빠르게 확산되지만 중증에 걸릴 위험은 덜하다는 초기 분석에 따라 미국민들도 오미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들이 걱정스럽지만 공포와 패닉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62%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항상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33%는 식당홀 실내 외식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8%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모임을 중단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23%는 홀리데이 시즌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3%는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행동을 잠정 중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쓰기에 대해 민간업계가 의무화하는 데는 69%나 찬성했고 지역 정부들이 요구하는 것에도 65%는 지지해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마스크 쓰기 의무화에 대해 민주당원들의 지지율은 93%에서 94%로 압도적인 반면 공화당원들은 민간업계 43%, 지역정부 34%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선 67%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지역별로 부분 폐쇄하는 락다운에 대해선 지지율이 35%에 그쳤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해선 67%가 찬성한 반면 귀환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 제한하는 강경 조치에는 지지율이 45%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미국민들의 이런 대응 태도는 지난해부터 근 2년째 팬데믹을 겪고 있는 데다가 올 여름 델타 변이에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이번에는 초기 분석과 대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7,682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과 2조 달러를 늘리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 등 난제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어 국방비 차질과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동시에 모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함에 따라 민주당이 독자 가결하려는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도 상원에서 잘만 하면 성탄절 직전에 가결하고 연말에 하원에서 재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보기 드물게 두 가지 난제를 비교적 일사천리로 해결해 연말연시 극한 대립과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만큼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메모드 국방 예산을 담은 2022 회기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양당 간 타결돼 하원 표결에 이은 상원 가결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의 총 규모는 7,682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에서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방예산이 7,400억 달러이고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예산 278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가결하고 곧바로 상원에서 최종 승인해 연간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양당 간 기싸움을 벌여본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은 절차 표결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이 도와 진전시킨 후에 본안 표결에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특별 신속 절차를 적용하는데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국가 부채 한도를 2조 달러 정도 더 올려 내년 11월 초 중간 선거 직후까지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는 피한다는 방안입니다. 양당이 합의한 국가 부채 한도 조정을 위한 새 신속 절차에 따르면 연방 상원에서 1단계 절차 표결에서는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0명 이상 민주당을 도와 필리버스터 시도를 일축하고 본안 토의와 표결에 돌입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국가 부채 한도를 대략 2조 달러 올려 내년 11월 초 중간 선거 직후까지 쓸 수 있게 조정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민주당만의 51표 지지로 가결할 수 있게 특별 신속 절차를 허용하게 됩니다. 공화당으로서도 국가 부채 한도 조정을 가로막아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경우 엄청난 재정적 재앙의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국가 부채 한도 조정에 한해 이번에 한번 상원 표결에서 단순 과반수 가결을 허용한 것으로 물꼬를 튼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측면 지원으로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려는 2조 달러에 가까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잘하면 성탄절 직전에 상원에서 가결하고 내용 변화 시 성탄절 직후 연말 안에 하원에서 재가결해 최종 확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져 외교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막아낼 수 있을지 파워게임을 벌이며 외교력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날에는 군사력 팽창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들은 허용하되 정부 대표단은 안 보내는 외교 보이콧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코를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긴장과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두 곳의 전선에서 잇따라 파워게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가져 외교만으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막아낼 수 있을지 외교력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해상의 휴양지 소치에 있는 푸틴 대통령과 연결된 화상통화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공세를 계속할 경우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한 경제 수단들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 경고한 경제 조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스위프트로 불리는 국제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서방국들이 주도하는 스위프트로 불리는 국제결제 시스템에서 추방되면 금융거래는 물론 교역에서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국제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축출한 것과 같은 초강력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도 취하겠다는 경고입니다. 미국은 대신에 러시아의 군사행동에도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전쟁을 치를 미군 병력은 파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 각국과의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해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양국 접경에 러시아군 17만 5천 명과 중화기를 집중 배치해 내년 초 침공하는
전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서방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응 방안까지 협의해놓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화상 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공개 언급해온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선수들은 보내되 정부 대표단은 안 보내는 외교 보이콧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동맹국들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 보이콧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중국과의 파워게임 힘겨루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경제 제재 카드를 내건 외교 압박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대만 위협 등을 막아낼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2022년 새벽부터 미중 간, 밀러 간 긴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고조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